준철 씨가 선택한 메뉴는 컵라면입니다. 하루 한 끼 드시는데 컵라면 드시는 거예요? 오랜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살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려고 하는데요.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일 일식으로는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방치했다는 이영원 씨. 그 후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제초 작업이 한창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주저앉고 맙니다. 이영원 씨를 괴롭히는 대사질환 때문인데요. 당뇨가 조금 심해서 여러 이제 합병증 같은 이제 그런 종류를 막기 위해서 약을 좀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동맥경화. 지금 뭐 한 20년 이제 앓고 있다 보니까요. 힘든 일은 못해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갔는데 선생님이 당뇨도 이제 시한부처럼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시한부라는 게 사실 뭐 암 환자나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 뭐 치유가 안 되는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합병증이 오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뭐 세상 살기도 싫고 참담하고 진짜. 교통사고 후 거동이 불편해지며 근육 저하를 느낀 다음부터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오토바이가 이제 앞바퀴가 파손이 되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마에 이제 금이 가고 타박상이 좀 많이 심하고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량이 없어서 근력도 줄고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거동이 줄어들면서 근육 역시 줄어들자 당뇨를 시작으로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여러 대사질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근육은 40세 이후 해마다 1%씩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은 이 체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과 운동량 부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이 근감소증을 질병 코드로 부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각종 대사질환 위험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워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비만 위험성도 커질 뿐 아니라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증, 다른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그룹은 사망률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는 허벅지 근육. 허벅지 둘레가 1cm씩 줄어들 때마다 남녀 당뇨 위험 역시 올라갑니다. 각종 합병증을 몰고 오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 당뇨. 당뇨 관리를 위해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는 이영원 씨. 현재 공복인 상태인데요. 정상인 공복 혈당 농도의 3배를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2번 스스로 배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요.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 익숙해진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어떤 뭐 젊은 그런 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질 않았고요.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만약에 그 시대로 간다면 처음부터 아마 관리를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실행하지 못했다는 게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근감소증. 30, 40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노인에게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 근육량에 도달하는 30대까지의 영양 상태, 운동량, 활동량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 최대 근육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젊을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닥터하우스를 찾은 오늘의 체험단. 근육 저하를 느끼면서 몸에 이유 모를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건강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건강 고민을 알려줄 닥터하우스 주치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두 분 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시고 좀 살이 찌시고 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던데 우리가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막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량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은 기초 내사량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자체가 아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병원을 찾아 근육량 확인과 혈액 검사를 진행한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의 현재 상태는?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워 늘어난 복부둘레가 고민인 김인화 씨, 강준철 씨는 근 감소 후 급격히 찐 살로 과체중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시면 점점 더 근감소성 비만으로까지 발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감소성 비만 집단의 경우 운동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일반 집단의 3배가 넘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단백질. 단백질. 맞아요. 바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근육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단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감소증에 빠질 위험이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솔루션을 위해서 두 분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일상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급격히 찐 뱃살 때문에 고민인 김인화 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바로 10알이 넘는 약입니다. 어머니 그 약이 뭐예요? 이거는 당뇨약이고요. 이거는 혈압약, 이거는 고지혈증약. 저 많은 약들은 어머니께서 다 드시는 약인가요? 네. 나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가 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많이 챙겨 먹을 나이가 됐죠, 이제는.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도 줄고 당뇨까지 찾아왔는데요. 3개월 전에 당 수치가 막 300 가까이 오르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막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몸도 나른해지고 자꾸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육이 빠진 자리를 채운 지방. 늘어난 뱃살 때문에 걱정이라는데요. 어떡하나, 이 배.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은 진짜 잘 빠졌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 너무 기쁨도 있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나이살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체중 빼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안 먹으면 어지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근감소증의 위험은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지금의 내 모습,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는데요. 근감소 이후 찾아온 체중 증가와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면 계속 처지기만 한다는데요. 유일한 취미인 요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김인화 씨. 과연 평소 먹는 식단에는 근육의 재료 단백질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취미로도 요리를 많이 하고 특기기도 하고 그래서 양장피, 족발 뭐 그런 거 다 해 먹어요.
고기하고 과일하고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찌고 그래서 좀 줄여서 먹고 있어요. 모처럼 실력 발휘한 김인화 씨. 반찬 가짓수가 꽤 많은데요? 반찬이 엄청 많네요. 많은 건가, 네?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 이게 다 거의 야채잖아요. 그럼 아까 고기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고기 반찬도 있네요. 아, 고기는 양념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들어가고 다 야채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김인화 씨가 즐겨 먹는 고기 반찬. 하지만 고기 속 동물성 단백질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에는요, 보통 동물성 지방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육류죠. 보면은 딱 단백질만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 있는 지방은 좋은 지방이 아니라 안 좋은 지방이에요. 포화지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포화지방 섭취도 늘어나게 돼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도 높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인화 씨가 찾은 단백질 섭취법은 바로 우유. 식사를 끝낸 후 꼭 우유 한 잔을 곁들여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함정이 숨어 있었으니 우유만 마시면 전쟁이 따로 없다는데요. 뱃속이 더부룩해지고 부글부글 끓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하는 김인화 씨.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돼서 우유도 꼭 챙겨 먹고 계란도 챙겨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먹기는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유 먹자마자 이렇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셨는데 사실 그런 분들 한국인들 가운데 되게 많으시거든요.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죠. 우유를 마셨을 때 거기에는 이제 유당을 이제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것들이 결국에 대장으로 가고 다른 세균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강준철 씨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침부터 유산소 운동 삼매경인데요. 잠깐의 운동 직후 곧바로 체중계로 직행합니다. 짧은 운동의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 대비 적정 체중을 뛰어넘는 과체중 상태. 운동을 제가 놓고서 한참 이제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근육이 막 점점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이 갑자기 확 찌더라고요. 뭐 그렇게 몸 관리를 안 하니까 막 그 당 수치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나빠지고 간 수치도 안 좋아졌어요.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며 건강 하나는 자부했던 강준철 씨. 사무직으로 이직을 하면서 운동과 식단에 소홀해졌다는데요. 그 후 찾아온 건강 적신호. 당 수치나 뭐 이렇게 고지혈증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은 살이 찌니까 점점 이제 게을러지고 피로를 금방 느끼고요. 살을 좀 빼볼까 하고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는데 성과가 그렇게 아직까지 뭐 좋지 않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이 잘 늘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강준철 씨. 급격히 찐 살 때문에 최근 준철 씨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운동 후 찾아오는 공복감 때문에 허기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애꿎은 휴대전화만 만지는 준철 씨. 식사는 안 하시나요? 혹시 어디 연락 올 때 있나요? 아니요. 제가 계속 요새 살이 찌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지금 일일 일식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일찍 먹으면은 금방 배고프니까 좀 1시간 있다가 먹으려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시간 넘게 지속된 공복 상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냉수로 속을 달래보는데요. 드디어 고대하던 식사 시간. 한 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쉽지 않을 텐데 준철 씨가 선택한 메뉴는 컵라면입니다.
하루 한 끼 드시는데 컵라면 드시는 거예요? 제대로 차려 먹어야 되는데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차려 먹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그냥 사발면으로 한 끼 때우고 있습니다. 오랜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살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려고 하는데요.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일 일식으로는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잘 익었네. 빠르게 식사를 끝낸 강준철 씨. 일일 일식을 시작한 이후에 요즘 부쩍 당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바로 달달한 캔커피입니다. 요즘 부쩍 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단 음식이 당긴다는데요. 일일 일식에도 마무리로 캔커피는 빠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단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 그거 단계 이렇게 부쩍 당기네요. 제가 뭐 평소에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이런 거 캔커피 정도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강준철 씨처럼 단 음식이 자꾸 땡기시거나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단백질 부족이 불러온 강준철 씨의 행동들.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3명 정도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입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운동 솔루션. 박효영 필라테스 강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시기 전에 우리가 전신을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도 함께 해보실게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두 다리를 어깨보다 조금 넓게 해주신 다음에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양손은 깍지를 껴서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고요. 기지개 펴듯이 그대로 상체로 크게 원을 그려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내려가셨다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옆구리, 뒷구리, 허벅지 전부 다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게 쭉쭉 늘려서 돌아와 주세요. 네, 팔을 풀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시원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운동 함께 해볼게요. 자, 양팔을 포개서 위아래로 해주신 다음 가슴보다 조금 낮게 위치해 주실 거고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해주실 거예요. 무릎을 팔꿈치에 터치를 하실 건데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팔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무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 그 다음 반대쪽 둘. 좌우 번갈아서 10번에서 2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운동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동작 같은데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솔루션. 제가 왔습니다. 차윤환 박사를 모셨습니다. 운동하느라고 힘드셨죠? 아유, 예. 어유 참.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으면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테크. 네. 테크 중에 근테크. 네. 자, 그럼 근테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요? 맞아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만 몸이 자극이 돼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뭘 또 해야 될까요? 운동과 더불어서. 예, 맞아요. 뭐 다 하셔. 그럼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그냥 고기 먹어요. 고기. 부럽다. 설마 한우? 아유, 그냥 닥치는 대로. 역시 저하고 같은. 고기파. 저는 영양 같은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끼니 때우려고 그냥 대충 먹는 또 그냥 우리 남자. 예. 남자들 뭐 그냥 챙겨 먹는 게 어딨어요.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지.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분 모두 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의 균형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어떻게 비율을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 하면은 근테크에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근데 제가 뭐 고기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또 잘 안 되네요. 아, 그렇죠. 정확하신 거예요. 나이 때문에. 네. 몸속의 근육과 같은 저장도 잘 안 되고 소화 흡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단백질을 통한 근테크는 더욱더 중요도가 올라가고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위벽의 세포수가 줄고 위벽에서 분비되는 위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육 증강하고요. 체중 감량에 아주 도움을 주는 저분자 발효 단백질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예. 일단 뭐 운동도 하시고 힘드셨으니까 이렇게 한 잔 쭉 드셔보시죠, 이제. 어이. 자, 제가 준비한 이 저분자 발효 단백질 어떠셨어요? 뭐 예, 괜찮아요. 뭐, 그쵸, 좀 고소하죠? 예. 약간 그 뭐 미숫가루 같은 그런 이제 고소한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백질은 잘 아는데 저분자 발효 단백질 이게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발효. 발효 있잖아요. 그럼 발효하면 생각나는 거. 김치, 청국장. 막걸리. 예, 막걸리. 자, 어쨌든 이런 발효 식품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시죠? 네. 상식이죠. 예, 상식이죠. 예. 발효가 진행이 되면은 미생물들이 막 자라잖아요. 예. 근데 원래 단백질이 좀 고분자거든요. 등치가 커요. 요거를 얘들이 잘라갖고요. 저분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훨씬 잘 되는 거죠. 예. 소화가 쉬워지는 거죠. 완두콩 발효 시 단백질 소화율은 최대 87.4%에 이르며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약 8배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 에너지 BCAA 아미노산 함량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김이나 씨. 네. 우유 드시면 네. 속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네, 더부룩하고 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면 유당불내증이라는 건데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유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아까 요 완두 단백질이나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드셔도 이제 유당불내증이 나타나지 않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 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당뇨병의 위험이 23%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백질을 먹는데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느냐?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 이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GMO, 유전자 변형 농작물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식물성 단백질을 고를 때는 난 GMO를 선택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네. 하루에 그럼 이거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저분자 발효 단백질은 하루 35g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네. 고칼슘 혈증을 앓고 계시거나 네. 특이한 의약품을 섭취하고 계신 경우에서는 전문의와 상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자, 2주간 네. 화이팅 하실 수 있죠? 네네. 건강 100세까지 화이팅! 골격과 함께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면역력을 상징하는 징표인 근육.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평생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데요.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연예계 근력왕으로 불린다는 오늘의 주인공. 훤칠한 키에 탄탄한 근육이 돋보이는 뒷모습.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건강미 넘치는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근력 하나는 자신 있는 배우 이시은입니다. 국민 며느리로 불리는 27년차 배우 이시은 씨입니다. 이시은 씨가 꼽는 첫 번째 근력 비결, 매일 오르는 등산인데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오르막을 걸을 때 근육이 7배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등산 자주 다니시나요? 예. 요즘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이렇게 산에 오면은 가슴도 뻥 뚫리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 등산이 근력 운동에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집 뒷산이고 자주 산책하는 편입니다. 가파른 산보다 완만한 경사의 산을 선호한다는 이시은 씨. 그런데 일반적인 보폭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혹시 산 자주 오시는 거 맞으세요? 아, 네. 자주 와요. 이상한데. 아, 보폭이요? 이게 제가 평소 걷는 것보다 보폭을 한 10cm 정도 더 크게 걷는 건데 이렇게 걸으면은 에너지 소모가 더 잘 돼가지고 이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하체 근력 운동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시선은 정면을 보고요. 허리를 쭉 편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요. 발뒤꿈치가 먼저 닿도록 이렇게 신경 쓰면서 걸으면 돼요. 함께 배워볼까요? 시선은 정면을 향한 후 발끝을 차올리듯 걷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보폭을 10cm 늘려 걸으면 척추 기립근 발달로 허리 통증은 줄어들고 대퇴사두근을 비롯한 다리 근육의 유연성은 커집니다. 또한 보폭을 10cm 늘려 걸으면 보통 보폭보다 에너지 소모량도 더 큰데요. 단 20cm 이상 지나치게 늘려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의 비결로도 등산을 꼽았는데요. 등산 후 저분자 발효 단백질 쉐이크로 수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한다는 이시은 씨. 하루 중 필수 루틴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이제 좀 편하게 귀가하나 싶었는데 이곳에 그녀의 두 번째 근력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휙 지나쳐 비상구 계단으로 향하는 이시은 씨. 어디 가세요? 아, 저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올라갈 때는 웬만해서는 계단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저의 몸매 유지 비결이에요. 집 몇 층이에요? 집이요? 18층이요. 18층? 네, 18층. 같이 오시죠? 네. 계단 오르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전체 근육의 3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좋은 운동인데요.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약 0.15칼로리를 소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한 10층 정도가 고비예요, 고비. 근데 여기서 쉬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30대 제작진을 가뿐히 앞지르기 성공. 매일같이 계단을 오른 끝에 이제 18층을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다 왔다. 아, 저희 집입니다. 네. 아, 네, 18층. 성공하자. 이시은 씨가 이토록 근육 건강에 힘쓰는 이유는 어머니의 영양 때문이라는데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평소에 뭐 소식하시고 술, 담배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고 운동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시거나 걸으실 때, 보행하실 때, 그리고 약간 치매신가 할 정도로 어눌해지셔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뇌종양이셨어요. 그렇게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뇌종양이 온 이유를 좀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질환이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근육이 줄어들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근육 단련을 위해 이시은 씨가 신경 쓰는 마지막 비결, 식단입니다. 혹시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제가 요즘 좀 비건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이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이고 아무래도 건강에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먹으려고
두부를 좀 이용해서 마파 두부밥 할 거예요. 체중 관리를 위해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육류 대신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상한다는 이시은 씨. 다이어트에 숙적인 변비 걱정도 없고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양념장에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있었으니 음식만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저분자 발효 단백질입니다. 양념장에 넣으면 영양뿐만 아니라 고소한 맛도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돼지고기 없이 채소로 감칠맛을 낸 마파 두부밥 완성. 그런데 밥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뭐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단백질을 좀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서 뭐 밥을 좀 적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먹으면 음식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상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근력 운동을 더한 이시은 씨. 작은 변화지만 전에 비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느낀다는데요. 제가 사실 엄마 생각하면은 뭐 울적하고 또 갱년기가 이제 올 때가 돼서 좀 우울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근력이 조금 생기고부터는 정말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활기차지고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열정도 생긴 것 같아요. 건강 수명의 핵심 요소 근육.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젊을 때부터 근육연금을 틀어놓는 것이 좋은데요. 자, 등에 힘주고, 자, 등 밑에까지 쭉, 수축. 헬스장 가득 울려 퍼지는 호랑이 선생님의 기합 소리. 좀 더, 쭉. 스파르타 수업 중인 스승과 제자처럼 보이는데요. 네, 좀 더 수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근데 회원분을 너무 스파르타로 가르치시는 거 아니세요? 아, 우리 회원분이 아니고요. 우리 따님입니다, 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님도 안 힘드신가요? 너무 힘든데 이게 아빠랑 매일 하는 거라서. 아빠랑 매일 하는 거여서 괜찮아요? 아니요, 그래도 힘들어요. 네. 근육 빼면 시체. 근력 하나는 자신 있다는 두 사람. 헬스 트레이너 부녀 최윤영 씨와 최은혜 씨를 만났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한 번 더. 자, 아빠가 보여줄게. 자, 쭉 당기고 천천히 내려가고 다시 수축. 천천히 내려가고 수축. 천천히 내려가고 수축. 운동은 초등학교 때는 육상 선수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유도 했었고 사회생활하면서 웨이트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웨이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직업으로 전향하게 됐죠. 주말엔 항상 아빠 시합장 가는 게 거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아버지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아빠가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팔에 힘주고 셋, 넷, 여섯, 일곱, 네 개 하는 거야, 네 개. 내기? 내가 하체 근력 운동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아는데 밥값 내기? 아버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딸의 내기 제안. 여기 앉아서 한쪽 발만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빠는 50대니까 목표는 10개. 너는? 나는 20대니까 20개. 그럼 20개 더 하면은? 일단 많이 하는 사람이 밥값 내는 걸로. 과연 두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5. 오.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밥 살게. 아버님 25개 했나요?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밥값 낼 수 없어. 둘, 셋, 넷. 할 수 있어. 그래, 아빠가 두 사람 모두 나이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지만 딸의 승리. 자, 아빠 거. 지금 드시려는 건 뭐예요? 저분자 발효 단백질이고요. 보통 운동 끝나고 나서 섭취가 잘 돼야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아빠랑 맨날 운동 끝나자마자 항상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오늘 운동하는 것이 퍼지지 않고 다 근육으로 가게끔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저분자 발효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을 먹은 남녀 모두 운동 능력이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단백질 합성 정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 근육 단련에 도움을 줍니다. 맛있다. 다음에 네가 사. 아무래도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이자 면역력을 관리해 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거동 자체가 좁아지잖아요. 거동 자체가 활동량이 좁아지면 그만큼 사람이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력을 좀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근력 운동은. 하나, 팔 더 펴. 둘, 셋. 집에서도 이어지는 근력 운동, 하체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커플 스쿼트 운동입니다. 근육 건강 전도사 아빠의 영향으로 딸을 비롯해 엄마 역시 근육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온 가족이 근력왕으로 거듭났습니다. 부녀의 식사 시간. 딸 은혜 씨가 어떤 요리를 준비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아빠한테 단호박으로 만드는 빵을 요리해 줄 거예요. 옐로우 푸드의 대표 단호박이 오늘의 주재료입니다. 단단한 탓에 단칼에 자르기 쉽지 않은데요. 아빠! 이것 좀 잘라줘! 기다려봐. 해가지고 이렇게 오 해가지고 이렇게 오. 단호박 빵 만드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단호박의 씨를 잘 파내준 뒤 잘게 썰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5분간 돌려서 익힙니다. 이제 빵에 필요한 머랭을 준비하는데요. 노른자의 경우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포가 잘 안 생기므로 흰자만 사용합니다. 크림과 같은 형태를 띌 때까지 수백 번 저어줘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팔힘이 많이 쓰이는 작업. 아빠! 네. 도와줘! 이거 머랭 치는 건데 팔이 너무 아파. 아빠에게 어김없이 SOS를 보낸 딸. 그동안 단련한 팔 근육이 제대로 쓰이는 순간인데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오, 엄청 잘했는데? 아빠의 도움으로 머랭 완성. 익힌 단호박을 잘 으깬 후 분리해둔 달걀 노른자 2알을 잘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부녀만의 비법이 추가되는데요. 평소 요리에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자주 활용한다는 은혜 씨. 근육 생성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먹는 거를 아예 관리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살찌는데 조금 부담이 적고 근육 증강을 위해서는 저희는 항상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저분자 발효 단백질 섭취 시 유청 단백질과 위약보다 근육 두께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호박 반죽에 아빠의 정성이 더해진 머랭을 잘 섞어주는데요. 평소에는 찐 단호박을 자주 챙겨 먹는다는 부녀. 단호박의 칼륨은 운동 후 체내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당질과 단백질 대사에 관여해 근육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접시에 예쁘게 모양을 잡아 담아주고요. 전자레인지에 5분간 돌리면 완성! 부녀의 근육질 몸매를 책임지는 단백질 풍부한 오늘의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뭐야? 단호박 빵이야. 어때? 맛있는데? 선의의 경쟁자이자 친구처럼 다정한 부녀. 오늘도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위해 근육 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건강하고 응?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빠도 아프면 병원 바로바로 가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나도 사랑해. 아빠도. 단백질 부족에 따른 근감소증으로 체중 증가를 비롯해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던 두 사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김인화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활동량을 늘려갔는데요. 봉사활동 중간에도 틈틈이 근력 운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셋, 다섯. 유당불내증 걱정 없는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먹으며 단백질 보충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강준철 씨는 어떨까요?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은 높아 근감소성 비만주의 단계였던 강준철 씨. 2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뒷산에 오르며 스탠딩 니업 운동도 꾸준히 실행했습니다. 집에서 챙겨온 저분자 발효 단백질을 마시면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강준철 씨.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근육 늘리기와 더불어 체중 감량이 필요했던 두 사람.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크게 줄어든 복부 둘레, 근육량 역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지금 되게 가벼워졌고요. 주위 사람들이 좀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도 많이 가벼워졌고 좀 편안해졌어요.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젊게 예쁘게 관리하겠습니다. 파이팅!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근감소증. 근육을 채우면 삶이 바뀐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늦지 않습니다. 건강 수명 필수 요소 근육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